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시 광고가 최근 들어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31회 때도 출제가 되고, 자, 여러분들 32회인데 여러분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추가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될 건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하고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죠.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중개 보조원들은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는 주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법에 명확하게 이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이 사무소 명칭, 예를 들어서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들어가야 되고 소재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및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원래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등록번호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명칭 나오지, 연락처 나오지, 소재지 나오지, 등록번호 나오지, 성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시험에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어차피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이랄지 명시를 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대부분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위한 표시 광고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사무소에 관한 명시사항 외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명시사항 외에 추가로 명시할 게 있어요.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가격 이런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시사항 외에 추가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돼서 32회 때, 여러분 32회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재지 명시를 해야 돼, 소재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종류, 뭐 토지냐, 건축물이냐, 임목이냐, 이런 거. 자, 거래 형태.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다음 각호사항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같은 경우, 정착물 같은 경우, 총 층수, 총 몇 층이냐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중공 검사 받은 날, 뭐 해당 건축물 방향이랄지, 방어 개수, 뭐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뭐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번 이건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6번도 부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 저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명시해서 우리가 표시 광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시 광고할 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위탁을 하겠죠.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이거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뭐 시도지사 그러면 틀리겠죠.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실질적으로 뭐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입니다. 또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돼요. 자, 이걸 위반을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업무위탁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32회 때, 여러분 시험 때부터 이게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모니터링 업무는 크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자,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자,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가 돼요. 근데 이제 수시 모니터링이 뭐냐면, 국토교통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하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다.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모니터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 있어요. 모니터링을 국장이 직접 뭐 하지는 않겠잖아요. 위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이라 그래요. 이걸 줄여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표현할 건데,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고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 조금 전에 우리가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대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할 내용을, 기본 모니터링은 그렇습니다. 자, 이 기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라. 자,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간. 수시로 한 거니까 뭐 12월 30일이 아니겠죠.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근데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완료한 날,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이제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이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국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자, 시도지사 등록관청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입니다.